안녕하세요. 짱쌤과학의 장은경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태가 뭐였죠? 네,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바로 이것을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러한 상태가 한 가지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또는 고체가 기체로, 기체가 고체로 서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하는데 상태 변화는 주위의 조건, 예를 들어서 온도가 달라지든지 압력이 달라지면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도 고체, 액체, 기체 이러한 상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해요. 그럼 아래 예를 살펴볼까요? 얼음이 있어요. 얼음은 어떠한 상태죠? 얼음은 고체죠. 근데 고체를 뜨겁게 가열했어요. 그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죠. 물은 액체가 돼요. 그런데 이러한 액체 상태의 물을 또 뜨겁게 가열하면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차갑게 냉각을 시켜볼까요? 수증기를 차갑게 냉동실에 넣어서 또는 냉장실에 넣어서 냉각을 시키면 액체 상태인 물이 되고요. 물을 더 차갑게 냉각시키면 고체 상태의 얼음이 됩니다. 이렇게 온도를 변화시키든지 또는 압력을 변화시키면 고체, 액체, 기체의 이러한 상태가 서로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그럼 상태 변화의 예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융해와 응고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융해를 살펴보려면요. 융해. 글씨 많이 틀리는데 우리 친구들 용해와 융해는 달라요. 용해와 융해.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용해는 무엇을 용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설탕이 물에 녹아서 설탕물이 될 때 이렇게 서로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해요. 서로 섞이는 현상. 이럴 때 녹는 물질을 우리가 용질이라고 하고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고 이렇게 둘이 섞이는 현상을 과정을 용해라고 하고 섞여서 만들어진 설탕물을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융해는 달라요. 용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물질이 섞여서 혼합되는, 혼합물이 되는 과정을 용해라고 한다면 융해는 한 가지의 순수한 물질이 고체 상태였었는데 액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융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래에 예를 볼까요? 고드름. 고드름이 녹아서 물이 된다. 고드름은 얼음이죠, 얼음. 얼음은 고체예요. 이것이 녹아서 액체 상태인 물이 된다. 이게 융해예요. 또 양초. 양초는 딱딱하죠? 그런데 이것이 녹아서 촌농이 되면 액체가 돼요. 이것도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니까 융해. 그러니까 양초가 융해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죠. 아이스크림 차갑고 딱딱한 고체인데 녹아서 흘러내린다. 액체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아이스크림이 융해되었다라고 하고요. 아래 지금 그림 보세요. 아주 뜨거운 용광로가 있어요. 이 용광로에는 고체 상태인 철이 들어가서 굉장히 온도가 높으니까 액체 상태의 쇳물로 이렇게 상태가 변하게 되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융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드름이 융해되어 물이 되었다. 양초가 융해되어 촌농이 되었다. 아이스크림이 융해되어서 흘러내린다. 철이 융해되어 샘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럼 융해와 반대 개념이 있어요. 융해와 반대 개념이 바로 응고입니다. 응고. 그래서 응고는
액체 상태였었던 물질이 고체 상태로 딱딱하게 변하는 것을 응고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흘러내리던 촛농, 지금 여기 뜨거워서 양초가 융해되었다가 그 융해된 촛농이 다시 흘러내리다가 굳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내리던 촛농, 액체였죠. 액체 상태였었던 이 촛농이 다시 굳어서 고체가 된다. 또는 고깃국 식히면 그 위에 둥둥 떠 있었던 액체 상태의 기름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응고라고 할 수 있고요. 겨울철에 고드름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여러분? 물방울이 쭈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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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여기에서 똑똑똑똑 떨어지다가 여기에서 얼어붙고 해서 고드름이 이렇게 길쭉하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고드름이 생긴다. 원래는 물이었겠죠. 물. 그러니까 액체 상태인 물이 딱딱하게 고체의 고드름으로 변하는 것. 이것도 그렇고요. 마그마. 액체 상태이죠. 굉장히 뜨겁고 우리가 용암이라고 하는 거 화면에서 봐서 알죠. 굉장히 막 밝고 빨갛고 뜨거운 그런 액체 상태죠. 돌이 녹은 액체죠. 이것이 굳어서 암석, 돌이 된다는 거예요. 돌은 고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을 응고라고 해요. 그래서 흘러내리던 촛농이 응고되었다. 고깃국의 기름이 응고되었다. 물이 응고되어 고드름이 되었다. 마그마가 응고되어 암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융해와 응고 현상 이 각각의 예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예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둘을 비교해서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그럼 우리는 이번에 무엇을 할 거냐 하면은 이러한 융해와 응고가 일어나는 동안 입자 배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배우는 이 5단원 물질의 상태에서는 이 물질의 상태가 서로 어떠한 입자 배열을 하고 있고 이러한 배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입자 배열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상태 변화 현상,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고체에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입자들이 배열되어 있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 입자 사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죠?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입자들의 운동은 좀 제한적이었어요. 제자리에서 진동 하는 정도였었죠. 그런데 이러한 고체를 가열을 하게 되면 액체로 변합니다. 그러한 현상을 우린 융해라고 했어요. 융해. 그렇게 되면 입자들은 조금 더 불규칙적으로 배열되고 그리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게 되죠. 고체에 비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체에 비해서 조금 더 활발한 운동을 하게 되죠. 진동도 하고 회전도 하고 조금 더 활발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에서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액체를 냉각시켜서 고체가 된다면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응고라고 했죠. 응고되는 동안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요? 입자별이 불규칙적이었었는데 더 규칙적으로 변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더 좁아지고 그리고 운동이 더 둔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고체와 액체 사이의 상태 변화인 융해와 응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얘와 관련 지어서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에는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인 기화와 액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